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의 시세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서 시세가 끝나버린 종목인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단호하게 네라고 답하실 수 없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빠져나갔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 세력이 남아있는 차트를 이미 끝난 종목이다라고 착각해서 가장 좋은 구간에 팔아버리거나, 반대로 세력들이 물량을 다 정리한 차트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올라간다라고 믿으면서 끝까지 버티다가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감정이나 느낌의 영역이 아니라 차트 안에 이미 흔적으로 명확하게 남아있다는 점인데요. 세력들이 빠져나갔을 때는 언제나 비슷한 구조, 비슷한 흐름, 비슷한 차트 형태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와 패턴을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차트를 보는 순간 이건 이미 끝났구나, 혹은 아직 시세가 살아있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안목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세력이 이미 나간 종목에 자금이 묶이는 일만큼은 확실하게 피하실 수 있게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세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물량을 왜 정리하고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차트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원리와 과정을 함께 설명드리면서 반대로 세력이 유입된 종목을 시세 초입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매 기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인 시청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매매 기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만큼 다들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력이 빠져나가는 차트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내용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세력들이 이탈하는지를, 차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다 보면 똑같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붙었는데 쭉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도 이후에 주가는 줄줄 흘러내리는 종목이 있죠. 이건 특정 종목에 세력이 남아있는지 이미 물량을 정리하고 빠져나간 상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는 실제로 세력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이미 이탈한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은 아직 세력들이 남아있는 차트를 세력이 빠져나간 차트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이미 세력들이 이탈한 차트를 아직 살아있는 차트로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경험상 분석해보면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고 빠져나가는 차트의 유형은 일정한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유형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유형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인데요. 왜 이런 회사에서 세력들이 빠져나가냐 하면,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기업들은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감사나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죠. 기업이 정상적으로 존속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주식은 시장에서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상장 폐지나 시장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럼 세력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누구보다 빠르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매집해 두었었던 물량을 반드시 정리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세력들은 이미 매집한 물량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할까요?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려서 천천히 털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장기간 주가를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빠르게 올려버리고 빨리 털어먹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돼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물량을 정리하기 이전에 감사나 악재가 먼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고점에 자금이 묶일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가 취약한 종목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인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빠른 시간 안에 물량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차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한 차트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차트 유형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차트를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의 차트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 왜 빠져나가는지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차트의 유형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회사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최근 3년 이상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 회사는 스스로 돈을 벌고 있고 외부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죠. 반면에
영업이익이 3년 동안 연속 적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이 회사는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주가로 버티고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구간은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단기 수익은 적자인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보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매출과 함께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매우 위험한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제품의 원가가 통제되지 않거나 마케팅 비용이 과도하거나 혹은 경쟁이 심해서 마진을 계속해서 깎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는 매출과 이익이 함께 증가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건 자본 잠식인데요.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회사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손실이 자본금보다 커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주가 넣은 돈보다 회사가 더 많이 까먹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재무제표에서 이러한 자본 잠식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핵심 항목은 자본 총계와 자본금을 나눈 값이 100% 이상이면 정상이고요. 0%에서 100% 사이라면 부분 잠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0% 미만이면 완전 자본 잠식인데요. 보통의 정상 기업의 경우 120% 이상입니다. 하지만 자본 잠식률이 100% 미만의 경우 부분 자본 감식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특히나 자본 잠식이 위험한 이유는 회사에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행하거나 관리 종목을 지정한 이후에 거래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장기간 보유하는 작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본 잠식이 있는 종목의 경우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률이 높거나 공시를 확인해 봤을 때 감사 의견이 거절당했거나 또는 과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었던 이력이 있다고 하면 이 회사는 이미 한번 흔들렸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이러한 종목은 장기간으로 보유하기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무 상태를 살펴본 뒤에 회사의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건 차트의 추세입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추세가 살아있는지와 아니면 이미 죽었는지인데요. 주가가 일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다가 그 추세를 명확하게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해당 종목이 거의 끝났다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추세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주가의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살아있는 상승 추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정의 깊이인데요. 조정이 나와도 이전 저점 위에서 멈추고 난 다음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가가 상승 흐름 속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나 60일 이동평균선과 같은 중기이동 평균선 위에서 머문다라고 하면 세력 입장에서는 아직 이 종목을 버릴 이유가 없겠죠. 이동평균선은 지켜야 될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그 다음으로 상승 중에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할 때 거래량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추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손절하지 못하고 더 올라갈 줄 알고 계속 버티다가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락 추세의 첫 번째 신호는 이전 저점을 명확하게 이탈하는 경우인데요. 살짝 깨지는 것이 아니라 캔들을 기준으로 확실하게 저점을 이탈하고 되돌림에서도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명백하게 추세가 종료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호는 이동평균선을 깨고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한 번 깨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깨고 난 뒤에 두 번째 반등에서도 이동평균선 아래로 다시 밀리게 된다고 하면 이건 반등이 아니라 세력들의 탈출 기회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신호는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의 증가입니다. 이건 결정적인 하락 추세의 신호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파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고 세력이 물량을 줄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최근 저점이 직전 저점을 깨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추세가 무너진 이후부터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추세가 죽은 차트의 경우 다시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회사의 가치가 살아있고 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끌고 갈 의도가 있었다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했겠죠. 하지만 하락 추세로 이어졌다는 건 세력 역시 손실을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죽고 가격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때까지 세력들은 방치해두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차트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생명이 끝난 차트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이때부터는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받아줄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던지는 구간이 됩니다. 결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차트의 모양도 아니고 재료도 아닌데요.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 어떤 추세이냐를 아느냐, 모르냐가 수익과 손실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하는 이러한 자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 저점에서 고점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보통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러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처음 터지는 날인데요. 이때 특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바닥권에서 눌려 있었던 종목이 평소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유 없이 장대 양봉과 함께 급등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세력이 출발 버튼을 누르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력들은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을 급등시킬 때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고점까지 올리는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빠르면 며칠에서 1주나 2주, 길어도 한 달이나 2달 안에 시세를 거의 다 끝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개인들이 뒤늦게 따라 들어와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가 주겠지.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 이 회사엔 분명히 어떤 호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세력들은 빠져나간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오는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수익 구간이 아니라 위험한 구간이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재무악화 신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종목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기간은 보통 연말이나 연초 사이입니다. 그 기간이 감사보고서나 재무 관련 이슈가 나오는 감사 시즌이죠. 이러한 감사 시즌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예상치 못할 리스크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거래정지나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굳이 종목을 오랜 기간 동안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 시기가 오기 전에 빠르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에서 세력들은 버티지 않고 주가를 상승시키더라도 빨리 올려버리고 거점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가격이 빠지는 것을 보고 단순한 개미털기라고 생각하면서 낙폭과대 구간을 공략하며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버티는 순간 고점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력은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빠지기 이전에 이미 나갔기 때문에 세력이 이탈한 종목은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버티지 않는 종목을 개인이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버틴다라는 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거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종목의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면 큐라티스라는 종목의 재무제표입니다. 여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3년 연속 적자가 지속된 상태이고 자본금과 자본 총계를 보면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죠. 이렇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의 세력이 유입돼 주가를 상승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권에서 물량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시장에 시세 출발의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럼 500원대였었던 종목이 연일 상승하게 되며 단기간 내 고점까지 거의 400%까지 상승을 시키게 되죠. 그럼 이때 저점에서 고점까지 도달한 기간을 살펴보면 영업일 기준으로 8일 만에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8일 만에 400%의 상승률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럼 시장에 이 정도의 상승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상한가에 도달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첫날부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집중하게 되죠. 그럼 처음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따라 사기 무서워서 잘 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할 때는 개인들이 서서히 눌림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개인들이 많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구간은 세력들이 이미 충분한 수익권이 나와서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하고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관망해야 될 구간입니다. 차라리 고점을 명확하게 돌파하고 나서 다시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야 접근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죠. 네이처셀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뉴스 노출과 함께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사의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차트를 확인해 보면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간 내에 빠른 급등이 나온 이후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명확하게 추세가 이탈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하락 구간에서도 서서히 거래량이 쌓이긴 했지만 이러한 거래량은 신규 매집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세력들이 이탈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과거에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매출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규모나 재무 상태,
최근 적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러한 종목들은 장기간 보유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주가를 지탱할 근거는 사라지게 되며 결국에는 거래정지나 급격한 주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좋은 차트 흐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고 난 이후에 강한 수급으로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추세가 이탈된 직후 바닥권에서 과도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 추액 구간이 형성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할 뿐이죠. 결국에 이러한 유형의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세력주는 이러한 유형에서 가장 많이 버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설령 전혀 다른 사용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차트 구조가 비슷하게 나타난 이유는 세력의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며 이는 세력들이 보유한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넘기고 빠져나가기 위한 공통된 행동의 패턴입니다. 따라서 세력이라고 반드시 수익만 내고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정리해야 되는 사항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세력 역시 규모와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장기간 시장을 통제하는 대형 세력이 있는 반면 단기간만 보유하는 소규모 세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입의 기간과 차트 흐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회사의 최근 재무 상태와 실적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 상승 추세에서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고점에서 전저점이든 이평선 이탈이든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됐을 때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며 특히나 감사 시즌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단기간에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반복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서서히 체득되게 될 것이고 오늘 설명한 내용 역시 그러한 경험에서 축적된 기준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세력들이 빠져나간 종목들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반대로 세력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이러한 시세 초입의 종목을 찾는 방법과 이러한 구간을 공략해서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이전 매도하고 나오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이러한 급등주를 포착하기 위해선 역배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정배열에서 매수하는 것이 정석이긴 하지만 역배열에서 매수해도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러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역배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배열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장기이동평균선이 위에 위치해 있고 단기이동평균선이 아래로 위치한 이러한 역배열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하게 보는 121선은 120일 동안의 평균값을 이렇게 선으로 그은 것이고요. 21선은 20일간의 평균값을 선으로 그은 것입니다. 그럼 5일선도 마찬가지로 5일 동안의 평균값을 이렇게 선으로 그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흔히들 보통 얘기하는 게 있죠. 역배열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역배열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배열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앞전 매물대를 소화해줘야 되는데 저항선이 매우 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의 캔들을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인 5일선 평균선 아래에 위치해 있죠. 5일 이동 평균선이란 것은 5일간의 주가 평균값이므로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 현재의 주가가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본절 또는 소폭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기 때문에 저항이 형성됩니다. 그럼 주가는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하락하려는 성질이 강해지면서 주식은 상승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5일선을 맞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5일선 아래에서 횡보하거나 또다시 하락하기 쉽습니다. 설령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한다고 하면 21선이라는 더 큰 저항선이 남아있죠.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 동안의 평균 단가이므로 한 달 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매도대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만약 21선의 저항선을 뚫고 상승한다 하더라도 다음으로는 121선이라는 저항선이 남아있죠. 기간이 121선이라고 하면 거의 반년 가까이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친 투자자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세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1선의 저항선을 뚫기라는 것은 더더욱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에서는 저항 구간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어서 수급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려는 성질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역배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엄청난 호재가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수주라든지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신약 개발, 백신 치료제 같은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이러한 저항선을 무시하고 상한가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는 매우 특이하고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인 종목들은 호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역배열에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식은 무한하게 하락하기만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역배열 구간에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가가 내리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상태에서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 매수한다라고 하면 물릴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겠죠. 그렇지만 하락 추세가 반전이 되어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지점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예시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 이러한 바닥권 구간에서 어떤 패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남이라는 종목입니다. 화살표 신호를 잘 보시면 이전에 이 종목이 여기서 횡보하고 있다가 화살표 신호가 나온 이후에 급등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저점 대비 250% 이상의 시세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어느 구간에 진입하더라도 5%, 10%, 20%나 30%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다음으로 삼육물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나온 이후에 급등과 조정을 반복한 이후에 엄청난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도 바닥 대비 200%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렇게 신호가 나온 종목들은 이전 바닥 구간에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호가 나온 이후에 매수했다라고 하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오면 또다시 매수해서 올라가면 다시 팔고 이렇게 매매하신다면 계좌가 복리로 불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호는 장중에 실시간으로도 포착이 가능하고요. 직장인분들이 따라했을 때 장이 끝나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건 검색식으로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선 종목들 이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시푸드라는 종목 역시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 후 저정, 급등과 조정을 반복하는 이러한 상승이 나왔고요. LG테크라는 종목 역시 신호가 나온 이후에 엄청난 시세가 나와줬죠. 급등과 조정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천기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호가 나오면서 급등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시세가 나와줬죠. 그럼 지금부터 이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신호는 차트에서 삭제를 하고요. 처음부터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차트에 마우스 우클릭 누르셔서 중간 아래쯤 보면 이렇게 수식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이 수식 관리자를 클릭하시고 들어가면요. 왼쪽 아래 보시면 신호 검색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검색식 명과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창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럼 검색식 명에다가 급등주 포착 예시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수식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입력하냐면 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요. 잠시 화면 정지해 주시고 나서 이 수식을 그대로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크로스업이라는 것은 상향 돌파에 따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나서 C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C는 뭐냐? 현재가를 말합니다. 장이 끝나고 나면 종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가를 크로스업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인가요? 이렇게 AVG, 이건 평균을 크로스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평균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피리어드 1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두 번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현재가 피리어드를 어디서 쓰냐? 수식 옆에 보시면 지표 번수라고 있습니다. 이 지표 번수로 들어가서 조건값에 피리어드를 입력하고 오른쪽에는 120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기간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입력을 완료했으면 다시 수식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입력한 수식이 문제가 없는지 위쪽에 수식 검증을 누르고 나서 이렇게 수식에 이상이 없다라는 안내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서 작업 저장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급등주 포착 예시라는 신호 검색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럼 닫기 버튼을 눌러서 차트에 적용해 볼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차트 좌측 상단에 들어가서 아래 신호 검색 눌러서 사용자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맨 아래쪽에 우리가 저장해둔 급등주 포착 예시가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걸 클릭해 주시면 차트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겼죠. 이 화살표의 색깔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바꾸는 방법은 이 화살표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호 검색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수식으로 넘어와서 여기 보이는 색상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호 수식이 빨간색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졌죠. 그럼 이 신호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차트에서 주가 중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캔들을 찾아라는 명령을 수식에 입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변수에서 원하는 대로 나는 120일선이 아니라 200일선을 돌파하고 싶은 캔들을 찾고 싶으면 이렇게 200일선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기 이동 평균선은 200일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200일선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21선이나 241선 그리고 481선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일단 지금은 기본적으로 121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 조건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값을 수식에 조금 더 추가해 줄 겁니다. 그럼 똑같이 다시 수식 관리자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급등주 포착 예시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수식값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화면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조건값을 추가해 줄 건데요. 먼저 엔드 키보드에서 숫자 7 있죠. Shift 숫자 7을 누르면 이렇게 엔드 표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알파벳 V는 볼륨, 즉 거래량을 의미하는 수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왼쪽으로 입을 벌리는 부등호를 추가해 줄 건데요. 그러면 이 조건값보다 거래량이 더 커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럼 어떤 조건값보다 거래량이 커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 AVG를 입력해서 괄호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V, 콤마, 피리오드 2를 입력하고 가로 닫고 그리고 곱하기 M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M은 멀티플입니다. 이렇게 입력한 내용들을 해석해 보면 일정 기간의 평균값보다 상향 돌파한 캔들의 거래량이 몇 배 이상 많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식을 입력했으면 똑같이 지표 번수로 넘어가서 몇 배 이상의 거래량이 많아야 되는지 피리오드 2의 설정값을 입력하는데요. 얼마 넣어볼까요? 일단 10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은 5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식으로 넘어와서 수식에 문제가 없는지 수식 검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식에 이상이 없다고 나오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작업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닫기 버튼을 눌러서 똑같이 우리가 수정한 급등주 포착 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건값을 수정한 화살표 수식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식에 대한 설명은 모두 다 완료가 됐는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트 배경 화면에서 차트 우클릭 해주셔서 수식 관리자 버튼 클릭해 주시면 신호 검색으로 넘어가서 새로 만들기 버튼 클릭하면 화면에 이렇게 검색식명과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창이 활성화되죠. 그럼 검색식 명에다가 급등주 포착 예시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럼 아래 수식란에다가 우리가 아까 입력한 수식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향 돌파한 종목을 찾겠다. 무엇을 상향 돌파한 캔들을 찾나요? 현재의 주가가 일정 기간의 피리오드에 AVG 평균값을 상향 돌파한 캔들을 찾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피리오드의 숫자는 지표 변수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 되는데요. 우리는 일단 121선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주가만 보면 안 되고 뭘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거래량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거래량 조건도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드 이 수식값을 입력하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고, 추가로 다음에 V는 볼륨, 즉 거래량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거래량이냐면 현재 거래량이 AVG 평균보다 몇 배 많아야 한다라는 M 멀티플 수식을 넣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 피리오드 2는 기간이니까 똑같이 지표 번수로 넘어가서 피리오드 2의 기간은 10일, 멀티플 M은 곱하기 5를 입력하면 최근 10일의 평균 거래량의 5배보다 상향 돌파한 캔들의 거래량이 많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조건들에 충족된 캔들에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황폐하고 있을 때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 첫 양봉을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양봉이 나오는 날 장중 또는 그 다음날부터 장중 조정 구간을 매수급서로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호를 통해서 바닥권의 급등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종목을 바라볼 때 어디가 바닥 구간인지 많이들 헷갈리셨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명확한 신호로 나타내주는 수식이 있기 때문에 종목의 바닥권이 어디인지 이 신호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셨죠,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괜찮은 방법이니까 직접 검증해보시고 실전 매매에 꼭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막상 시장에서 직접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보려고 하면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턴 오늘 강의에 해당하는 종목과 같이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해서 단기간에 급등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을 당일 실시간 자동으로 포착해 줄 수 있는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해 드리고 있는 책에 오늘 알려드린 급등주 포착 신호 이외에도 세력들의 패턴을 이용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수백 가지 단타 기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전자책 무료로 받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중에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단타 검색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종목을 포착하는 타이밍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쉽게 말해 매수 타점이 오는 종목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찾아서 10원이라도 빨리 진입해야 되는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프로그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기에 포착된 셀바셀스퀘어라는 종목을 제가 3천만 원 정도 매수했는데 호가창을 보시면 평균 단가가 7,290원, 현재 수익금은 200만 원이 넘는 게 보이시죠? 저는 제 단타 검색식에서 지금 신호를 이쪽 3%대에 포착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기 직전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검색해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거의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일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고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 아니면 8%대에서 10%대 구간과 같이 이미 다 오르거나 후에 진입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고점에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승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세 초입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이 올 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1%에서 2% 정도라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뒤늦게 종목을 포착해서 고점에 진입하셨다면 매수한 자리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욱더 높고 매수 후 떨어지는 낙폭의 구간 역시 더욱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수하고 나서 떨어질 경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습니까? 물타기 아니면 손절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 습관으로 계좌는 결국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전제돼야 될 게 바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초입 구간의 종목을 제대로 잡아주는 단타 검색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단타 검색기를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무료로 나눔해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검색식 받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 검색식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서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9724-5948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요. 채널 구독자라면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우리 채널 구독자분 인증이 완료되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서 인증 완료해 주시면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꾸준히 단타로 수익을 보고 있는 이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은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정말 수익 나는 종목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에 모두 다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단타 검색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준을 놓았으니까요. 여기 적힌 방법대로 따라해서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단타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이 검색식으로 당일 어떤 종목들이 뽑혔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 당일 상한가 종목을 시세 초입 구간에 두 종목이나 잡아줬고요. 그리고 20%대, 10%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포함해서 지금 쭉 내려다보면 마이너스 난 종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시장에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상승할 종목만 이렇게 검색해 주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일 상승할 종목 딱 11종목이 뽑혔고요. 그만큼 제 검색식이 종목 선정할 때 엄청 까다롭게 뽑는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단타를 쳐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제가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계좌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HTS 계좌 인증 화면이고요. 여기에 제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일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과 수익금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방송용 계좌는 제가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고요. 이 검색식으로 단타를 쳤을 때 하루 만에 번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을 단타 검색식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루 만에 번 셈이죠. 이게 검색식에서 뽑아준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다 달라도 수익 나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단타 검색식 받아서 하루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시기 바라고요. 이 검색식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라고 인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개인 번호 있죠?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9724-594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채널 구독자인 거 확인한 후에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제가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보고 있는 단타 검색식이 담긴 PDF 파일을 5분 이내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수익형 단타 검색식, 시중에서 시가로 따지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구독자 감사 이벤트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받아보셔서 모두들 수익 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보기 어려운 직장인분들은 반드시 구독 인증 참여해서 검색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늦지 않게 제 개인 번호 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는 더 좋은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 업로드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 울리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